반갑습니다. 오늘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바닷속에서 얇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낚아 즐길 수 있는 바다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로님, 낚시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낚시라는 거는 타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는 즐거운 시간, 그런 걸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도 즐길 수가 있지만 좋은 조우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낚시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완도하고 제주도 사이에 사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시리 낚시를 즐기러 갔었는데 잘 나오던 부시리가 갑자기 입질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는 상어떼가 출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상어를 한번 타겟으로 해서 낚시를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상어를 갖다 히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2시간여 걸려서 국내 최고 기록인 2m 80cm의 상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상어가 잡히나요? 이 상어가 모든 바다에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해 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권 같은 경우는 수온이 많이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 상어가 출몰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작은 사이즈의 상어부터 3m가 넘는 상어도 눈에는 목격이 됐습니다. 혹시 그 수온 변화 때문에 또 다른 물고기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텐데 이렇게 참치 종류, 마린 종류도 진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고기들이 근해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까운 갯바위 쪽에까지 붙지는 않지만 동해 바다 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수 바깥쪽에 감녀라든가, 그리고 거문도권 같은 경우는 눈에 3m 넘는 마린도 목격이 되고요. 그리고 직접 저 같은 경우도 낚시로 1m가 넘는 참다랑어를 또 잡는 그런 또 쾌거를 또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낚시 얘기를 들어가서 낚시의 기초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싯대, 그리고 낚싯줄, 그리고 봉돌, 찌, 미끼, 그런 것들을 둘 수가 있고요. 대상어나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장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미끼로도 천연 미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조 미끼가 있을 수 있고요. 낚시를 시작하기 전 병철 씨는 낚시 용품점을 찾았습니다. 아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내일 갑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요즘에 이쪽에 잘 먹는 애기가 있나요? 이쪽에 요즘 갑오징어가 사이즈가 좋은데 예. 애기가 좀 입맛이 까다로워졌어요. 좀 쓸만하고 고급스러운 애기들의 반응이 약간 좋습니다. 갑오징어 사이즈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색깔도 크기도 다양한 미끼와 장비들.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막막한데요. 낚시에 꼭 필요한 장비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낚싯대는 어종과 장소, 미끼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사전에 필요한 낚싯대 종류를 알아둬야 합니다. 낚싯줄은 원줄과 목줄 2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봉돌은 무게에 따라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종에 따라 천연 미끼나 인조 미끼를 사용합니다. 일단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 베이트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액션 자체가 팁 쪽은 유연하면서 후킹을 했을 때 허리에서 힘을 좀 받쳐줘서 정확하게 훅셋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낚싯대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물이랑 바람 가는 걸 또 생각. 채비는 환경 변화를 대비해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비는 이제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 때문에 좀 가벼운 것도 사용을 하고, 너무 이게 조류가 빨리 간다거나 그러면 좀 무거운 봉돌을 사용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미끼는 애기라고 해가지고요.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아주 장난감처럼 생긴 아기자기한 인조 미끼를 사용을 합니다. 그날 날씨에 따라서 좀 진한 색을 쓰느냐 아니면 밝은 색을 쓰느냐 조금씩 채비의 변화를 줘야 돼요. 자, 이제 낚시를 하러 갈 차례인데요. 초보자에겐 어떤 낚시가 좋을까요? 특히나 다른 낚시에 비해서 이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낚시 이 2종류 낚시가 낚시도 엄청 쉬울 뿐만이 아니라 또 잡으면 또 쉽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 쉬운 낚시예요.
미끼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연 미끼와 인조 미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인조 미끼로는 루어, 즉 가짜 미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베이트로 착각을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리액션 바이트, 이게 꼭 먹고자 하는 게 아닌 공격 본능을 일으켜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미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인조 미끼로는 소프트 이렇게 베이트로 웜 종류, 이런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웜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 베이트로는 뭐 펜슬, 뭐 메탈 지그, 미노우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미끼로는 지렁이나 새우, 뭐 크릴, 고등어살, 꽁치살, 뭐 그리고 미꾸라지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새우 같은 경우는 모든 어종들이 다 이렇게 베이트로 이렇게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성돔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볼락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하는 뭐 고등어살, 꽁치살로 어떤 고기를 잡냐고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갈치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꽁치살, 고등어살 같은 걸 바늘에 끼워가지고 집어등 아래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마리수에 이렇게 갈치를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뭐 광어, 우럭 같은 거 잡을 때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사용을 많이 해요. 미꾸라지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안 오랫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깨워서 물속에 넣으면은 이 움직임에 대한 거에 대한 공격 본능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에 아무래도 고기들이 더 현혹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주 찾아가시는 낚시 장소는 어디세요? 고향을 자주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고향을 낚시를 가게 되면은 잡은 고기로 또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또 즐거움이 또 있다 보니까 고향을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 포인트이긴 하지만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 보니까 또 제주도도 더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있는 새벽의 백야항. 고요한 이 항구에 낚시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통화 왔는가? 잘 지냈어? 아, 고기가 잘 나와야 될 건데. 나오지, 무조건 나오지. 도착한 병철 씨를 한 남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 동생이고요. 제가 큰형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낚시를 많이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생이 배 선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서울에서 간혹 시간이 될 때마다 내려와서 같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분주히 낚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오늘 잡을 물고기는 어떤 건가요? 오늘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잡으러 나간다. 낚시 장비를 챙기고 승선 명단 작성까지 끝내면 사전 준비는 끝. 이제 드디어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여명이 깔린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또 오늘은 좀 어떨까. 요즘 계속 날씨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오늘 지금 날씨가 좀 좋아요. 그래서 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출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즐겁게 또 낚시를 또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인트에 다다르자 배 위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간여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낚시 전 갑오징어 채비법이 궁금한데요. 일단 목줄을 한 40cm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매듭을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원줄을 고리 안에 2번 일단 통과를 시켜 주고요. 원줄에 한 바퀴 5바퀴 정도를 돌리고요. 그리고 이 원형이 2개가 지금 된 이곳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당긴 다음에 침을 발라주셔야 돼요. 이 합사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마찰열에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고 10cm 정도의 추 목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애기를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매듭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지그시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비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늘 잔뜩 잡을 수 있겠죠? 바다에 던지자마자 휘어진 낚싯대. 와, 벌써 성공? 뭐 잡으신 거예요? 아, 이거 꿀껍데기 잡았습니다. 꿀껍데기. 한 시간이 흘렀지만 야속하게도 갑오징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 한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직 못 잡았어요. 그때 울려 퍼지는 소리. 드디어 갑오징어가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에 질세라 김병철 씨도 낚싯대를 올려보는데요. 아이고, 아쉽게도 꽝입니다. 아, 왜 잘 안 나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손님들이 같이 와갖고 좀 다 같이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바람 좀 불기 시작하면 나올 거야 이제. 그렇니? 네. 그때 히트. 드디어 병철 씨에게도 입질이 왔습니다. 힘차게 물을 뿜으며 올라오는 갑오징어 한 마리. 아, 제일 좋네요. 아유, 간만에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게 신호였을까요? 이윽고 갑오징어가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수확은 4마리. 많진 않지만 손맛을 느낀 것에 만족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고기가 안 잡혔어도 다들 웃으면서 농담해 가면서 또 이렇게 내가 못 잡고 다른 사람이 잡더라도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낚시를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온 사람들. 오늘 잡은 갑오징어를 쓱쓱 썰어 채소와 초장에 버무려 먹는데요. 아하, 이게 바로 낚시의 묘미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수 선상 낚시 최고!